금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의뢰받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는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들었고, 담배가 해로운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힐링, 그것도 이런 물질주의를 벗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힐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New Paradigm Beyond Materialism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은 물질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면은 약으로 고치게 되죠. 그런데 물질을 벗어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이고, 그러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금연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힐링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물의 기억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탐구는, 진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틀 속에서 항상 역사적으로 진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의 패러다임은 바로 머티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양자과학도 다 파티클 피직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 패러다임, 비욘드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괴델은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수학자입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뭐냐면은 이러한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체계에서 그 명제가 참이지만 어떡하지? 거꾸로 죄송합니다. 다시 손을 댔네. 모든 체계에서 그 명제가 참이지만 증명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며 그 체계는 그 체계 안에서 그 체계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경우에 물질 관점을 넘어서는 그런 관점을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그 체계 내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의 판단 여부는 그 체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체계 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역사적으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로부터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현대 여러분들 다 양자과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과학은 그 당시에 뉴턴 과학으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흑체 복사라는 그런 관찰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을 독일의 플랑크라는 사람이 양자라는 개념,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과학, 다시 말하면 양자과학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는 양자과학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새 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 그것이 바로 저는 물의 기억력, 워터 메모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더란 책이 있죠.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나쁜 마음을
담아도 물은 그것을 기억하고 좋은 마음을 담아도 물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그런 얘기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물의 결정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쁜 마음을 실었을 때 물의 결정이 아름답지 못하게 찌그러지고 좋은 마음으로 물의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얼음의 결정이 생기면서 그 모양이 아주 이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책에서 표현했어요. 그게 책의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답니다. 그 세계는 물질 패러다임 안에 있는 저와 같은 과학자와 의사만 모르는 세계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물이 기억을 한다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결합의 수명은 10의 마이너스 12승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찰나. 수소결합에 의해서 물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물의 구조가 바로 물의 기억력을 표현한다고 현대과학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의 기억력은 수명이 10의 마이너스 12승, 그야말로 측정할 수 없이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의 기억력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의 기억력을. 그래서 물의 기억력이라는 팩트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동종요법이라는 그런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동종요법은 여기 표현한 대로 손이 찰 때 난로를 이용해서 손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찬물에 손을 일정 시간 넣고 빼면 오히려 찬물의 반작용으로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반작용을 동종요법에서는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동종요법에서는 독성 물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반작용을 유도한다. 답은 바로 자연치유력입니다. 자연치유력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동종요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 이독제독이라는 것이 있죠. 독을 이용해서 몸을 치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종요법을 요약을 하면 질병이 걸려서 나타나는 증상은 인체가 낫고자 하는 자연 치유력이 나타남이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질병의 증상을 보통 사람한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독성 물질이겠죠. 그래서 동종요법은 일반인에게 질병의 상태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줘서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바로 이독제독입니다. 그러나 독성 물질은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지만 생리적으로는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200여 년 전에 독일의 하네만이라는 의사는 키니네라는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을 먹어보고 키니네, 다시 말하면 이제 키니네가 말라리아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네만은 생각을 했어요. 말라리아의 치료제가 보통 사람에게는 말라리아의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바로 질병, 키니네는 말라리아의 증상, 다시 말하면 자연 치유력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키니네 자체도 독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독성 물질을 흔들어 주거나 때려주면서 물에 희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성 물질이, 그래서 키니네가 물에 한 분자도 없을 때까지 희석을 했어요. 10배씩 뭐 10번 정도 희석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죠. 그러면은 100만 배의 100만 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물질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희석을 했는데도 사람한테 그 희석한 물을 줬을 때 자연 치유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하네만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희석해서 반드시 흔들어주거나 때려주면서 물에 희석한 독성 물질의 희석액을 환자한테 줬을 때 환자가 치료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거기서부터 동종요법이라는 그런 학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종요법을 정리하면 독성 물질을 이용해서 물의 자연 치유력을 기억시켜서 질병을 치료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종요법의 약재를 분석해 보면은 그 안에는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도 없는 그 물을 환자한테 줬을 때 병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동종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종요법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물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종요법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효과는 있지만 일부 의사가 사용하는 그러한 치료법으로만 알려져 왔는데, 1988년에 네이처, 유명한 네이처라는 잡지에 프랑스의 뱅베니스트라는 과학자가 아주 흥미있는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논문에 나온 피겨인데, 그 항체와 항원 반응이 있죠. 항원이 들어가면은 몸에서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원을 거의 무한대로 희석을 하는 것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0승까지 희석을 했다면은 그 물 속에 물질이 한 분자도 없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체 물에 녹차 한 방울을 떨어뜨린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뱅베니스트의 논문은 물의 기억력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인베스티게이션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 물질이 없이 생체 반응이 유도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2004년에 뱅베니스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럽의 4개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중맹검이라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이중맹검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중맹검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철저하게 물의 기억력을 테스트했는데, 결과는 뱅베니스트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뱅베니스트가 맞다는 것을 논문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떠들썩했던 그런 출발과는 달리 인플로메이션 리서치라고, 염증의학이라는 유럽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잡지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이 데이터는 제가 실험해 본 것입니다. 물질의 비타민 C를 10의 마이너스 17승까지 희석을 하고 물속의 생체 공명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물에 담겨있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물질에 비해서 물질이 희석이 되면은 어떤 물의 비타민 C의 기능성은 줄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듯이 패턴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어드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뱅베니스트 박사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물에
전통적인 동종요법은 물의 독성 물질을 기억시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제 딸이 어릴 때 6살 때 뇌하수체 뇌종양이 생겨서 종양을 제거하면서 뇌하수체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손톱만한 크기인데 뇌하수체는 끊임없이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하수체가 없으니까 아이는 대부분의 호르몬을 밖에서 주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도 외부에서 매일 주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도 다 뇌하수체에서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외부에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뭐 비타민 먹듯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먹으면 되는데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되는데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인데 바소프레신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입니다.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들이켜야 되고 또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을 들이키고 한없이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바소프레신 약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약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 항상 냉장고를 갖다 놔야 되고 거기에 약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손발이 차지고 심장이 이렇게 막 콩탕콩탕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아이가 항상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종요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종요법의 방법대로 그러나 물이 기억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동종요법에서 사용하는 독성물질 대신에 제가 호르몬을 같은 방법으로 동종요법의 방법대로 두드려 주면서 희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석한 물을 제 딸한테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약기운이 거의 2시 정도에 떨어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약기운이 6시까지 늘어났고 그 당시에 뭐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더 이상 학교에 냉장고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약을 하루에 2차례 넣는 약을 자기 전에 한 번만 넣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동종요법을 제 딸한테 시도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정말 제가 만든 물에 의해서 제 딸이 좋아졌을까 의심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일반 물을 줬을 때 아이는 또 다시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가 물에 관한 물이 기억을 하는 그러한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 딸이 하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 때문에 제가 물 연구를 하게 됐고 물의 어떤 물질의 파동을 기억시키는 연구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는 동종요법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제가 또 나중에는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흔들어 주지 않고 물질을 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물로 바소프레신의 파동이 전달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이 직접 의자에 앉아서 바소프레신의 파동과 모든 물질의 파동을 받을 수 있게도 설계를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벤베니스트 외에도 최근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물의 기억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HIV 바이러스를 발견을 해서 2008년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몽따니에 박사가 여러분들 DNA가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DNA가 있고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DNA의 원본이 없이 물에다가 DNA의 원본을 기억시킨 후에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서 DNA 복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의 DNA, 그 안에 DNA는 없었는데 그 DNA를 제가 사용한 것 같이 기계를 이용해서 물에다가 옮겼어요. 물에 기억을 시킨 후에 그 DNA의 파동만을 이용해서 DNA 폴리머레이즈를 집어넣고 DNA 합성을 했는데 놀랍게도 HIV DNA가 그대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HIV DNA를 물에 기억시켰을 때 물에 기억된 그 파동이 HIV DNA의 역할을 해서 HIV DNA를 생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이러한 것들도 논문으로 퍼블리시된 바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물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물의 기억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최근에 연구한 것인데요. 제가 암에 관한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고 예를 하나만 더 들겠어요. 청국장에서 추출한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펩타이드 H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펩타이드 H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펩타이드 H와 청국장을 물에다 옮겼을 때 그 물에 의해서도 염증이 거의 40%, 30% 억제되는 것을 실험 결과로 얻었고 이것을 논문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물의 기억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물의 기억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오늘 제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